전라북도 지역 선거구 10석에서 9개 축소안에 대하여 전북지역 출마 예정자들과 더민주 전북혁신회의 합동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회를 보는 저는 이번에 지역구가 공중분해된 임실, 순창, 남원 지역에서 차기 총선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부대변인을 맡고 있는 성준후입니다. 우선 함께 배석한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영재 더불어민주당 전 전주시을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덕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희성 법무법인 월고즘 대표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기청 LX 한국 국토정보공사 전 상임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충상 더민주 전북혁신회의 상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선 기자회견문을 저희들이 분담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요. 예. 기자회견문. 전북이 만만한 동네 북인가? 전북지역구 선거구 원상 회복하라.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여당 홍위병, 윤석열 정권의 보위 조직인가? 지난 5일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발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구는 전북을 만만한 동네북으로 삼아 선거구 획정의 근본 원칙과 공정성을 훼손한 최악의 결과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서울과 전북에서 선거구를 한 곳씩 줄이고 경기와 인천은 한 곳씩 늘리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제25조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인구 기준과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의 핵심 골자를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의 균형 있는 안배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대표성에 있어서는 여당에만 유리하고 지역 대표성 기준으로 해도 전북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무원칙하고 편파적인 결과를 내놓았다. 지역 소멸 위기가 망국적 문제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의 지역 대표성을 무시하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마저 훼손한 전북 죽이기 정치 공작이라 해도 과하지 않다. 지난 여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 운영 실패를 전북의 책임으로 돌리고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해 전북 도민들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번 선거구 획정은 채 아물지 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이다. 세력 교체를 통해 전북 정치의 자강을 꿈꿔온 정치 신인들과 전북 정치의 도약을 희망했던 도민들의 꿈을 잔인하게 꺾어 놓았다. 또한 미루고 미루다 내놓은 무원칙하고 편파적인 결정에 지역민들의 정치 불신은 깊어지고 있다. 정치 신인들의 좌절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오랫동안 지역민과 호흡하며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를 그려온 정치 신인들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축구 선수를 꿈꾸며 자신을 연마해온 선수들에게 벼랑간 농구 선수로 뛰라는 것과 같은 황당하고 불합리한 결정이다. 유럽 흑사병에 준한다는 출생률 저하는 국가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지역 소멸을 푸는 첫걸음은 국회의원 의석수에서 농촌, 사촌, 산촌, 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을 희생시킨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퇴행적, 반헌법적인 결정은 전북 도민을 넘어 국민의 크나큰 저항에 맞닥뜨릴 것이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전북을 제물로 한 노골적인 여당 편향,
정권 보위 야욕을 거둬들이고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를 원상 회복하라. 국회는 헌법 가치에 복무해 부당하고 무원칙한 획정안에 단호히 반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구 획정 재조정에 즉각 나서라. 2023년 12월 11일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전 전주시을 지역위원장, 성준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이덕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희성 법무법인 올고듬 대표 변호사, 성기청 한국국토정보공사 전 상임감사, 강충상 더민주 전북혁신회의 상임 운영위원장. 예, 기자회견문 낭독은 이것으로 마쳤고요. 질의응답은 최영재 전 전주시을 지역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김제 부안을 지역구로 둔 이원태 국회의원님이 오셔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비싼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기자들의 질문은 전략도가 너무 힘이 없어서 만만해서 우리 전북 정치권이 너무 약해서 우리가 이런 사단들이 지금 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만족할 만한 답변은 듣지는 못했어요. 자, 이제 여기 후보님들이 많이 계신데 왜 아까 아물지 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이라겠는데 이번 의석수 감소가 왜 항상 이런 타깃이 지금 전북이 되고 있는지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점들이 있나요? 예. 일단 근본적으로는 기득권들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구 비례로 헌재에서 할 때도 소수 의견 3명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개인의 평등권보다 지역 대표성이 더 중요하다. 지역이 무너지면 평등성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수 의견을 충분히 냈고 그 점에서 이제 3대1에서 2대1로 하면서도 그 점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인구 대표성 중심으로만, 인구 중심으로만 가고 있는 거고요. 힘에 있고 없는 문제는 예를 들면 과거에 11석에서 10석으로 이렇게 줄을 때도 그때 상당히 다선 의원들이 있었지만 그냥 인구 대표성으로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서울에 2석, 서울에 2석, 경기도 1석을 줄여서 인천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냈고 그 다음에 그런 점이 충분히 여야 또는 선관위에서도 동의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지난 5일 발표하기 직전에 이렇게 전북을 없애는 걸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들 지금 신인들이지만 저희들이 더 혁신회의나 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건 반드시 바로 잡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 보면 이제 선관위 규정을 보면 광역 시도별 17개 광역 시도겠죠. 광역 시도별 인구 대비 적정 의석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 상한을 따져갖고 이제 이 지역 전주면 3석, 저기 인천이면 11석 이런 식으로 인구 대비 있는데 이번 획정위가 이제 올린 거 보면 전체가 우리보다 3석이 줄여야 할 것도 있고 4석이 줄여야 할 것도 있고 2석이 줄여야 할 것도 있는데 유일하게 그냥 전부만 콕 집어서 이걸 꺼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불안심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데 한번 그런 거 따져 보셨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인천이 제일 손해입니다. 인천이 한 300만 정도 되는데 12석이고요. 부산이 한 330만인데 18석입니다. 그래서 인천을 보강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수도권에도 조정해서 인천을 좀 보강할 거였고 지역은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전체적으로 본 건데 이제 선관위가 사실은 어디입니까? 국민의힘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좀 약속을 거의 내부적으로 합의된 안을 파기한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상 복귀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성준우 대변인님 포함해서 이번에 선거구 조정 대상 지역에 출마하신 출마 예정이신 이 후보자님들께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네. 내일이 이제 예비 후보자 등록이잖아요. 좀 어떠신지 지금 이런 상황들이 한 말씀씩 간단하게 해주시죠. 제가 이게 발표가 되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14개월을 기항을 해서
임시 순창 남원을 정말 서울의 3개 면적을 지난 14개월 동안 정말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지난 5일 이렇게 발표가 되고 나서 제 선거구 임시 순창 남원을 띄어서 무진장에다 던지고 임시를 띄어서 고창 정읍 저기 뭐죠? 고창하고 여기 임실은 임실은 완주. 김제하고 완주. 그다음에 순창은 정읍, 고창 뭐 그쪽으로 던졌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보통 선거구를 획정을 한다고 하면 이제 문화적 전통이나 관습이나 생활권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전주를 감싸는 말도 안 되는 선거구를 하나 이렇게 툭 던져놔서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우선은 저도 이제 바로 서울 올라가서 대표실도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조정식 사무총장도 만나고 여러분들을 국회에서 만났는데 거기에서도 분위기는 너무 황당하다. 그래서 최소한 전북 지역 선거구는 원상 회복을 하는 것이 맞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여러분도 기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정확하게 줄어든 것이 노원, 부천, 안산, 전북입니다. 똑같은 기준에서 보면 강남과 그다음에 여기 대구 달서도 또한 줄여야 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윤석열 정권의 아니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그 안에 대한 것은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다시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전북 지역 선거구는 9석에서 10석으로 늘어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게임을 내일부터 당장이 시작인데 룰도 어디 가서 뛰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런 정치 후진적인 이런 상황에 직접 맞닥뜨리는 당사자로서 정말 너무 당황스럽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내일 선거구 등록은 예비후보 등록은 현재 있는 구도의 임실 남원 순창에 그대로 또 넣어야 되는 또 불합리를 또 안고 이게 획정이 완벽하게 되려면 잘못하면 2월달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 불안정성에서 제가 뛰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난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멈출 수 없는 길이라 저희들이 하는 투쟁은 투쟁이고 또 저는 또 맡은 지역에서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난감합니다. 다른 후보들은 선거구 조정에 아직 해당이 없어서 아마 답변보다는 근데 이제 예비 후보 등록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당에서 지금 그 자격 심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선거구 조정과 관련해서 조금 뭐 좀 늦춰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뭐 지금 해당 사항은 없었는데. 예,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뭐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는 전북 도민의 입장을 말씀드리러 이 자리에 섰던 거고요. 지역구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기자님께서 전북 정치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 왜 이렇게 홀대당하느냐 이 취지의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그 이유가 전라북도의 기존의 정치인들이 전국적인 이슈나 전국적인 아젠다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밝히지 않고 지역 정치에만 몰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홀대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올드보이들이 귀환을 해서 정치력을 키우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올드보이들이 힘이 있다고 느꼈던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국적인 의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올드보이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에서 정치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정치의 리더들은 지역의 아젠다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와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고 싸우고 투쟁해야 전북이 홀대받고 전북이 정치력이 없다는 얘기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전라북도가 제 몫을 찾고 제 역할을 하려면 전북의 새로운 신인 정치인들이 전국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싸우고 투쟁해야 이렇게 홀대받지 않지 그냥 그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이런 홀대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는 다 맥이 다 있는 얘기인데요. 잼버리 사태 실패, 새만금 예산 삭감, 또 이번에 이제 선거구 획정에 관한 부분들이 주 과제로 이제 떠오른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협업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예를 들면 잼버리나 또 새만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정부 진행되는 사항을 면밀히 미리 검토를 해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건데
정부에서 국회로 이송된 다음에 알게 되거나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역 현역 의원들이 협업을 해서 공동과제로 대응을 했으면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선관위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정부 정치권 특히 국회의원들이 협업 과정에 상당한 미스가 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 예산도 그렇고 이번 같은 경우도 똑같은 양태를 반복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건 늦은 감이 있더라도 현역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 문제를 원상 복귀시키는 데 전심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북 정치에 이제 14개월째 적응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항상 중앙에서 있으면서 느꼈던 전북 정치의 한계 그런 것을 요 최근에 2개 연달아서 이렇게 받고 나니까 저는 이렇게 큰 현안이 이렇게 생길 때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번 같이 엄청난 일을 당했어도 제가 그분들이 갑자기 행사장을 그대로 다니고 있고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저는 이분들의 침묵이 더 무섭고 그렇습니다. 정치가 그 민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으면 정말로 진짜 눈이 뒤집힐 만한 상황인데도 연탄을 날르고 있고 아무런 액션도 그 다음날 다다음 날까지도 그 지역의 어느 분이라는 분은 임시순창 자기 지역구가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졌어도 의견 하나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제가 목도하면서 제가 중앙에 올라가서 조정식 사무총장님이나 기타 우리 당대표실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들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너무나 그냥 오랜 시간 새만금 같은 경우도 오래전에 노태우 정권 때 발표가 됐을 때도 제 어렸을 때 그때도 보면 40년이란 계획을 세워서 다 끝나야 될 사항이 지금 새만금도 10분의 1도 매립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북 정치의 한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전북 정치의 세대 교체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더 기자님들 다른 일정들이 있으실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더 질문하실 게 있으신가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